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그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공보관이라는 일을 한 10년 넘게 했고요. 그 전에도 계속 영어로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졸업 후에는 그 LG화학 수출팀에서 일을 좀 한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회사에도 잠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영어를 정말 일하려고 쓰면서 외국인들하고 완전히 부대끼면서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실 영어라 그러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그 말씀의 주 소재가 되는 게요.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교육 얘기를 해준다 그래 놓고 갑자기 왜 네덜란드?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V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선진국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잔디밭에서 막 자유로운 교육하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부럽다. 또 우리 교육도 저랬으면 좋겠다. 많은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TV를 딱 끄고 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게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거기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조기 유학 보내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이다. 우리가 저걸 따라서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것이 그런데도 그 나라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바로 우리 아이, 특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글로벌화된 그런 시대에서 이제 살아야 되고, 그 경쟁을 뚫어야 되고, 이런 어린이들의 그 미래를 아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게 그렇게 관련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처음에 제가 왜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마리안느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요. 그 대사관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네덜란드 여자 비서인데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하는 일이 사실 겹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분이니까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제가 한국말 부분을 많이 맡아서 일을 하는데 사실 하는 일은 굉장히 비슷했는데 그 비슷한 일을 하면은 비교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저랑 이분하고 비슷한 일을 할 때 누가 영어를 더 잘했을까요? 마리안느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면요. 회의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회의록을 영어로 금방 쓰라 그러면 바로바로 써서 내고요. CNN 뉴스 같은 거 그냥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보고서도 쓰고, 친구들하고는 외국 친구들하고 영어로 농담을 하거나 같이 영어로 본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잡담을 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영어 때문에 제약 받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마리안느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만나면서 외교관들이 아니라 보통의 네덜란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학생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구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할까? 네덜란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서양에 있는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별 노력 안 들여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네덜란드어를 좀 배워보니까 네덜란드어는 사실 알파벳을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독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게르만족 사람들이고요. 생김새도 사실 비슷하고 이제 나라도 붙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을 보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억양도 강하고요. 사실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죠. 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하기로 좀 소문났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네덜란드만 유럽에서 유난하게 영어를 잘하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쪽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점점 더 궁금한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만나게 되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도 항상 물어보고요. 나중에는 책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또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실은 저희 아이하고 그 네덜란드 초등학교에 한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수업하는지 제 눈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여기 비밀이 있나 보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덜란드가 그럼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할까요? 그 전 국민의 80% 정도가 영어에 굉장히 능숙하다고 해요. 그리고 대졸 그 졸업생들은 90% 이상이 영어에 능숙하고요. 그 통계 이외에도 그 우리 토플 보잖아요. 근데 토플 국가별 순위를 보면 1위를 거의 놓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네덜란드예요. 핀란드, 네덜란드가 1위, 2위를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저한테 관심이 가는 거는 그 어린이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어린이들이 자기 생활에 얼마큼 만족을 하는지 만족도 조사도 국가별로 하거든요. 근데 그 국가 순위도 1위를 네덜란드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면서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 되죠. 거기에 왜 우리 어린이들은 약간 좀 덜 행복하면서 영어를 조금 덜 잘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의 대표 국가로 뽑히는 것이 네덜란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어를 잘하는 것을 굉장히 활용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네덜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여러분도 조금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이제 같이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아낸 그 비법 3가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영어 공주병에 전 국민이 걸려있더라. 영어 공주병 환자들이에요, 거기 가면. 영어 공주병 뭐냐 하면요. 대충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 영어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실력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어 공주병이라는 게 영어 공부할 때는 굉장히 필수적인 병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영어 잘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병에 걸려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가니까 전 국민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수치로도 나와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네덜란드 국민들이 자기의 영어 실력보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영어 실력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분들은 맨날 영어를 한번 써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에 가시면.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외국인이 네덜란드어를 배우려고 네덜란드를 가도 외국인 얼굴만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외국인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한 거 오늘 한번 써먹어보자. 또는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서로 못해서 안다고 영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덜란드어 배우러 왔는데 네덜란드어를 할 그 기회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나라 살아도 그 나라 말 배우기가 어렵다는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런 어른들을 또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부모랑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기보다는 빨리 많이 공부해서 좀 자랑해보고 싶다든지 써보고 싶다든지 기가 한마디로 많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이렇게 영어 공주병 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자, 두 번째는요. 영어는 도구다. 자, 영어는 도구라는 영어를 목적으로 하면 되고 도구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도구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영어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린 아이도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하고 나면 영어 쓰는 게 불편하다는 걸 벌써 느끼거든요. 안 쓰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제 불편을 조금 잊고 조금 오랫동안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그냥 하라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다른 걸 하려고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영어를 접하는 시간을 굉장히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질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양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걸 정말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어린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접하게 되는 거는요. 사실은 그 만화 영화 보면서 영어를 처음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권, 뭐 영어권의 그 영화나 이제 만화 영화를 많이 보는데 더빙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애들은 제일 먼저 영어를 듣는 게 뭐 톰과 제리, 뭐 지네들이 좋아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처음 영어를 접하는데 자기가 재밌는 거 보려면 영어를 좀 알아들어야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뭘까? 알아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그런 식으로 처음 접하게 돼요. 도구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영어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영어 펜팔을 하는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펜팔 친구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그 편지를 쓰려고 영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걸 선생님이 같이 이제 도움을 줘요. 뭐 무슨 말하고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가르쳐 주고 그때도 철저하게 영어가 지금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또 그 영어 교과서를 보면요. 저는 처음에 보고 그게 무슨 잡지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우리 그 연예가 중계나 나올 법한 그런 소식들 있죠. 영어권의 그 영국 뭐 여배우나 뭐 배우들 이야기나 뭐 해리포터 이야기나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들이 영어로 써 있는 아주 뭐 이렇게 잡지처럼 보이는 재밌게 생긴 책이 걔네들 영어 교과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자기가 알고 싶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영어를 좀 써야 되겠다. 그걸 보는 동안에 내가 지금 영어를 한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항상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수업을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항상 영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 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 영어를 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영어를 사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영어를 우리식으로 보면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영어를 너무 좀 굉장히 멋있는 거 뭐 어떤 약간 교양이거나 그죠? 멋있게 보이기 위한 거거나 또는 대학을 가기 위한 굉장히 심각한 공부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필요하니까 그냥 쓰려고 배우는 기술 정도. 우리가 정말 왜 미용 기술 하나 배워놓으면 너네는 평생 걱정이 돼 이러면서 막 기술 하나씩 배워놓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냥 기술이라서 내가 나중에 쓰려고 배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배우니까 사실 영어를 우습게 보다 보면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영어를 많이 접하면 사실은 영어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순환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발음이나 문법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음이나 문법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이 다 네덜란드 사람이 하는 영어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히딩크 감독 아시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맨날 나왔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막 영어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때 명언을 몇 가지 남겼죠. 뭐 I'm still hungry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사실은요. 우리식으로 보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없어 보이는 영어 한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 발음 들어보세요. 왠지 굴러가는 원어민 발음이든가요? 안 그래요. 사실은 네덜란드 억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단어도 굉장히 쉬운 단어 쓰세요. 헝거리 이런 거 그냥 어려운 말 잘 안 하세요. 그죠? 문법도 막 틀리시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분도 우리식으로 점잖게 하고 싶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통역도 있고 네덜란드 말로 하시고 통역 거쳐서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영어가 그렇게 뭐 완벽한 영어가 아니지만 지금 영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편안하게 영어를 하신 거고 그 영어를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영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원어민 같은 영어는 아니지만 그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다든가 정말 뭐 승리를 이끌어낸다든가 온 국민의 인기를 받는다든가 또 지금도 그러시지만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 자기의 축구 지식을 써서 뭐 개인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이득을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 영어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어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사실은 문법도 그래요. 네덜란드에서 문법 교육을요, 언제 처음 하냐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길래 저는 뭐 굉장히 일찍부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6학년 돼야 이제 영어 수업을 시작을 해요, 학교에서. 그런데 문법 수업은 그때 시작을 하지만 사실 걔네들은 그동안 계속 영어로 놀아온 애들이에요. 뭐 잡지도 봤고, 뭐 만화 영화도 봤고, 이미 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영어의 감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문법 교육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책이겠죠? 한 서너 살짜리들이 읽는 제일 처음 책이에요. 서너 살에 해부 PP를 하다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내용 줄거리도 뭐냐 하면요. 그 엄마 오리가, 더클링이 이게 새끼 오리거든요. 아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계속 요 한 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밭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엄마 오리가 개구리한테 가서 우리의 밭수 이러고 뭐 황소한테 가서 우리의 밭수 계속 그러는 동화예요. 이 동화가. 그러면 우리는 해부 PP 보고 무섭지만 우리 애들은 아직 그 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밭수가 해불신이구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이에요. 걔네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이 어디 가서 그 말을 듣거나 그 말을 쓸 때 고민을 덜 해도 돼요. 뭐 봤니 할 때는 have you seen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문법이라는 게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알아서 병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의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을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러고 나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감이 전혀 없는데 문법부터 대하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 교육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언제 시작했냐고 굉장히 중요한데 네덜란드 그런 점에서는 저희하고 굉장히 다르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영어가 도구야. 별거 아니야. 쓰려고 내가 배우는 거야. 우습게 보다 보니까 자꾸 접하게 되죠. 그리고 발음 문법. 난 외국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원어민처럼 해.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러고서 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자꾸 접하니까 많이 들으면 오히려 발음이 좋아져요. 자꾸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게 돼요. 그러면 영어 자신감이 막 늘어나서 영어 공주병에 걸리겠죠? 그럼 또 공부 좋아서 또 하죠? 이게 막 서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막 정말 좋은 의미의 선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성과를 거둔 게 오늘 네덜란드의 영어 실력이 이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은 다르게 영어 교육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멀리 보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이제는 뭐 왜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수학은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는 평생을 결정한다.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정까지 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굉장히 어떤 점에서 맞는 말이냐면 영어는 다른 공부하고 다른 게 대학 가서부터가 사실은 더 쓸모도 많고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평생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겠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다 보면 영어 교육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고 나중에 정말 쓰려고 할 때 쓸 수 없는 영어 교육이 된다면 그건 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로 어떤 수준에만 도달을 하면 정말 중요한 그 기회가 누구한테 주어지는지는 문법이나 발음이나 영어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열정하고 관련이 많이 되더라.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영어보다도 더 힘이 센 영어는 열정이 담긴 영어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이 열정을 가르쳐야 되겠다. 열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냥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뭐 집에서 살림 전업주부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조금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남들보다 좋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동영상을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강의에 오신 분들도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래요. 이미 저하고 같은 과예요, 여러분들은. 공주병 좀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미 자질이 굉장히 충분하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계속 지금 얘기를 들어주셨지만 저의 몸에서 이제 공주병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다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꼭 전염이 되셔서 되게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꼭 전달을 시키셔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당당한 영어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아주 행복한 글로벌 리더로 키우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do moms tell us to eat food that tastes bad? Eat your carrots. 미국 애들은 좋겠다. 영어 안 배워도 I don't 되고. want to eat them. Colors are so strange and they taste awful. I really don't like carrots. 영어 선진국과 튼튼 영어의 공통점 모국어 습득 방식. 튼튼 영어로 경험하세요.